백만장자의 딸. 그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그녀가 그의 가정부로 찾아왔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 넓고 높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차가운 대리석 벽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강대현의 집이었다. 거대한 금융제국을 손에 쥔 강력한 남자.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도시가 여전히 옅은 안개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일찍 깨어났다. 한 점 구김도 없는 어두운 색 정장을 걸치고 창가에 서서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차량들을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아침에 첫 햇살이 두꺼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대현은 천천히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 투자 계획서, 엄청난 숫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들, 돈, 권력, 그리고 통제.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은색 액자.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었다. 대현의 손이 액자 위 유리를 조용히 스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가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25년 전 그는 사랑하는 딸을 의문의 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가슴 속에는 끝없는 후회와 상처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과거를 곱씹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고 감상에 젖을 여유 따위는 없었다.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대현은 액자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그의 최측근 비서 전구진이 서 있었다. 우진은 30을 간 넘긴 젊은 남자로 세련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서류 가방과 오늘 일정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우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대현은 무심히 서류를 훑어보다가 마지막 말에 시선을 멈췄다. 또 새로운 사람인가? 우진은 가볍게 웃었다. 네, 아시다시피 여기서 3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습니다. 대현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코 관대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규율을 따라야 했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떠나갔다. 이번엔 어떤 사람이지? 우진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한수아, 26세. 별다른 문제는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원이 완전히 명확하지도 않네요. 과거에 몇몇 유력 가문의 가정부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적어도 솔직하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해. 우진은 문을 열어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며 한수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날씬하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검은색 단정한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길게 묶은 머리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차가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동자. 좋은 아침입니다, 강 회장님. 수아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아부하는 기색은 없었다. 대현은 그녀를 몇 초 동안 바라봤다. 이 여자는 이전의 가정부들과 달랐다. 보통 그의 앞에서 긴장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했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 규칙을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네.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 일하겠습니다. 우진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여자 꽤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그녀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대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손짓했다. 그럼 시작하지. 수아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우진이 슬쩍 대현을 쳐다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은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곧 포기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번만큼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새로운 가정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수아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손에 쥔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원래 가정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강대현의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을, 그의 앞에 서는 순간을.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진실, 그리고 25년간 가슴속에서 불타오른 복수였다. 수아는 강 저택에서의 일을 놀라운 정확성과 규율로 시작했다. 첫날부터 그녀는 나무랄 데 없는 꼼꼼함을 보여주었다. 방의 모든 구석, 가구 하나하나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닦였으며 거실의 긴 실크 커튼조차도 정확히 동일한 길이로 조정되었다. 강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이곳에는 수많은 가정부들이 오고 갔지만 그의 엄격한 규칙을 견뎌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성은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수행하고 있었다. 강대현은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더욱 까다로운 지시를 내렸다. 테이블 위의 컵은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하며 식탁보에는 주름 하나 없어야 했다. 저녁 식사의 모든 요리는 그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했다. 이전의 가정부들은 이러한 요구에 화를 내고 떠나곤 했지만 수아는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불만의 기색도 없이 묵묵히 일을 수행했다. 그날 저녁 강대현이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수아가 뜻밖에도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져왔다. 더욱이 그는 이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주무시기 전에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는 숙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관찰했다. 지금까지 저택에서 일한 누구도 그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결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틀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규칙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신문을 펼쳤다. 수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러나 이 대화는 강대현의 측근인 전구진의 귀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그는 수아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그의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보통의 가정부라면 강대현의 습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보통의 가정부라면 자신의 임무 외에는 감히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가 서재를 나서는 순간
우진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수아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무슨 뜻이죠?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저택의 고요한 복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아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우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녀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쉽게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군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계하며 말했다.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걸어 나갔다. 우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서재 안에서 강대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다. 이 여자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든 무슨 목적이든 그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녀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었다.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수아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신상 정보가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정보도 없고 명확한 경력도 없으며 그녀가 살았던 장소들 또한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곳들이었다. 우진은 지금까지 이런 이력을 가진 가정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대현 회장의 오른팔로서 우진은 수많은 복잡한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수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저택에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대어 손을 깍지 끼고 생각에 잠겼다. 만약 수아가 수상한 인물이라면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대현에게 있어 사소한 이상 징후조차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저택에서 수아는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대현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춘 음식을 만들어냈다. 누구도 그녀의 일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우진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이 대현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미리 준비를 했다는 증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진의 약혼녀이자 유력 정치인의 딸인 신혜진이었다. 혜진은 저택의 가정부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지만 수아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혜진은 거실로 들어섰다. 그때 수아는 책장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가정부가 너야? 수아는 손을 멈추고 혜진을 마주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아가씨. 혜진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하지만 너무 꼼꼼한 것 같아. 가정부가 주인보다 더 영리해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 혜진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지만 수아는 가벼운 미소를 지을 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혜진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회장님도 놀랄 정도로 잘한다면서. 참 희한하네. 저는 주어진 요구사항을 따를 뿐입니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오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 완벽하면 의심받기 마련이거든. 넌 정말 단순히 가정부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게 맞아. 수아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아가씨,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두고 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수아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우진은 계속해서 수아를 조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인으로부터 한 건의 조사 자료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우진은 사진을 집어들고 순간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는 경악했다. 아이의 생김새가 수아와 매우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25년 전 부유한 가문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사건은 미스터리 속에 묻혔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가문이 바로 강 씨 집안이었다. 우진은 사진을 꽉 쥔 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의 추측이 맞다면 수아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실종되었던 강대현의 친딸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정부로 들어온 걸까? 그녀가 이 저택에 들어온 목적이 단순한 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진은 이 상황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 강대현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의 진짜 목적을 밝혀야만 했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조용히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희미한 황금빛 조명 속에서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넓은 서재 안에서 강대현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지난 25년 동안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그날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날이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하얀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다. 강저택의 정원에서는 야외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귀빈들이 모여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를 나누고 있었다.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 사이로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해맑게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딸 강수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의 천사였다. 그러나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엄마 옆에서 소매를 당기며 과자를 달라고 하던 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마치 어둠 속에 삼켜진 듯 비명 섞인 외침이 정원을 가득 메웠고 집사들과 경호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았다. 강대현은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정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은 광적으로 주변을 훑었지만 어디에도 수미는 보이지 않았다. 온몸에 싸늘한 전율이 스쳤다.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외쳤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즉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저택 곳곳에 CCTV가 확인되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일일이 물었지만 누구도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경찰이 나서고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수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강대현은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고 수십억 원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하며 서울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직접 빈민가를 돌아다니고 고아원을 방문하며 수민과 닮은 아이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아내는 몇 달 동안 절망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고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려 떠났다. 슬픔과 원망을 품고 더 이상 웃음이 사라진 저택을 뒤로 한 채. 그날 이후 강대현의 삶은 오직 집착뿐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예전에는 소중했던 것들조차 의미를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탐정들의 보고서, 희미한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수민의 얼굴, 그리고 매일 밤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액자뿐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수민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가끔 누군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매번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수민을 잊은 적이 없었다. 여전히 그녀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인형 하나, 옷장 속 원피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녀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길한 속삭임처럼 울렸다. 강대현은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그것들은 거센 파도처럼 다시 그를 덮쳤다. 그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의 새로운 가정부가 저택에 들어왔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수상쩍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몸짓, 어쩌면 그는 과대망상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 강 저택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며 서서히 드러나는 비밀들을 감추고 있었다. 우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선을 따라 번졌다. 책상 위에는 수아에 대한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기록은 너무 깨끗했다. 너무 완벽했다. 가족에 대한 흔적도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곳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단지 몇몇 유력한 집안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정보뿐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불길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년간 강대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수많은 음모와 속임수를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아처럼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누구의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호, 내게 한 사람을 조사해 줄 수 있겠나? 수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비웃음이 들려왔다. 또 강 회장을 골탕 먹이려는 놈이야. 아니, 이번엔 달라. 한수아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있으면 즉시 알려줘. 재호는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군. 조사해보겠지만 표면에서 지워진 정보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잖아.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부가 강저택에 들어온 문제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적인가? 스파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인가? 그 시각 2층 발코니에서 수아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진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조용히 발코니를 떠난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 속에서 그녀는 강대현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분명 그곳에는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있을 터였다. 그러나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고 나서야 조용히 몸을 돌렸다. 우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진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결코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군. 나도 잠이 오지 않는데 더 이상한 건 한밤중에 당신이 회장님의 서재 앞에 서 있다는 거야. 수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냥 궁금했어요. 이곳에 중요한 문서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가정부가 그런 것에 궁금해할 필요는 없을 텐데. 수아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보좌관은 더 궁금해할 권리가 있나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우진은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아 또한 조종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누구도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리며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우진은 화면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걸음을 옮겨 전화를 받았다. 우진, 믿기 힘든 정보를 찾았어. 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무슨 소리지? 한수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우진의 걸음이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즉, 그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10살 이전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야.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사람처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직이 덧붙였다. 25년 전 명문가의 한 어린 소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 경찰은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신체적 특징과 기록이 한수아와 일치해. 우진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는 다시 수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침착한 표정,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대현이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었다. 그러나 더 섬뜩한 것은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걸까?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수아는 대체 왜 이곳에 온 것인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녀를 납치한 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자는 그녀를 다시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우진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수아가 잠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장면, 25년 동안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방 앞에서 왜 그녀는 그 방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을까?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아를 발견하자 그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죠? 너에 대한 이야기야. 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수아는 도마 위에 놓인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침에 손을 닦았다. 그리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가정부일 뿐이에요. 우진은 비웃듯이 낮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을 것 같아? 너에 대해 조사해봤어. 그리고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너에겐 명확한 과거가 없어. 가족도 출신도 불분명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넌 그 방 앞에 서 있었어.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요? 우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녀를 예리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너 강대현과 관련 있지? 넌 이 집에 가정부로 온 게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야? 수아는 두 손을 꼭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내가 진실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믿겠어요? 우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진실?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 과거에 대한 진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빼앗긴 기억들. 우진의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강수민이야. 강대현의 잃어버린 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어떤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라고 했나?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강대현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저는 수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의 딸이에요. 강대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이.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내가 버려졌는지. 강대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몸이 약간 휘청이더니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수아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닌가요? 저는 평생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가족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런데 내가 찾아왔을 때 보니 당신은 이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있더군요. 그리고 나를 찾고 있다는 흔적조차 없었어요.
강대현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난 널 25년 동안 찾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어. 하지만 넌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어. 난 세상을 뒤집어 놓고서라도 널 찾으려 했다. 부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우진이었다. 회장님, 만약 그녀가 정말 수민이라면 그럼 누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죠? 누가 그녀를 25년 동안 숨겨온 거죠? 그 질문에 강대현과 수아 모두 얼어붙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진실을 모른다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강대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손을 꽉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우린 반드시 그놈을 찾아야 한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자신을 버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누가? 바깥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강 저택을 감싼 검은 그림자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강 저택의 주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마치 칼로 베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수아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강대현을 바라보았고 우진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방금 전 수아의 고백은 대현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 25년 동안 필사적으로 닫아두려 했던 과거의 문을 다시 열어버렸다. 대현은 의자에 앉아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네가 수민이라고?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지난 세월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 누가 널 가둬놓은 거야? 수아는 두 손을 꽉 쥐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저도 몰라요.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그곳의 누구도 제 과거를 알지 못했고 저 또한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나?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희미한 조각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긴 머리의 여인이 저를 안고 있던 기억, 가사를 전부 기억할 수 없는 자장가, 그리고 아주 익숙한 향기. 하지만 그 향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동안 조용히 듣고 있던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 일부러 당신의 기억을 지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과거를 전부 잊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고아원에서 내 대해 언급한 사람이 있었나? 누군가가 너에게 내 대해 이야기한 적은? 수아는 이마를 찌푸리며 머릿속에서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돌봐주던 나이 많은 수녀님이요. 그분이 언젠가 제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그분은 항상 고개를 저으며 너무 일찍 드러나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현은 주먹을 꼭 쥐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 네가 어릴 때 찾아온 사람 같은.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 번인가 고아원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멀리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우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즉시 반응했다.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현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조사해라.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벌인 주범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를 25년 동안 내게서 빼앗아 간 놈이. 그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아는 창가에 서서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설마 자신이 이곳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집에 서 있을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갔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이건 네가 사라진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이다. 나는 이걸 수년 동안 간직해왔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있다. 수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 실종 당시의 사건 현장 사진,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의 명단.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신장호, 신장호. 우진도 그 이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은, 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시 내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네가 사라진 직후 그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공동 프로젝트에서도 빠졌다. 그리고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지. 내가 아무리 추적해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수아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대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벌일 만한 동기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신장호. 그는 신혜진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진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대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그의 행방을 조사해라. 만약 그가 진짜 배우라면 난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걸 알면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할 겁니다.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강대현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무겁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강저택의 지붕을 두드리며 마치 곧 시작될 전쟁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강대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만년필을 단단히 쥐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서는 우진이 최근 입수한 첩보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신장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며 한 묶음의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10년 전 서울을 떠났지만 여전히 원격으로 암거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강원 외곽의 한 저택에 은신 중입니다. 대현은 서류를 집어들고 오래된 사진 속 신장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각진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불길한 미소. 아직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세운 꼭두각시들을 통해 대기업 몇 곳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진은 말을 잠시 멈추고 대현의 반응을 살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찾았습니다. 수아 실종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대현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지? 우진은 서류를 한 장 넘겨 그의 앞에 놓았다. 이태경. 신장호의 전 경호원이었고 현재는 부산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수민양을 납치한 사람이 바로 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수아가 손을 꽉 쥐었다. 그자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우진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야겠군. 3일 후 부산 밤이 깊어지자 부산의 한 뒷골목, 불법 도박장들이 번화한 시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술집 뒷문을 통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피우다 남은 담배가 들려 있었다. 이태경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그를 멀리서 지켜보던 우진이 차 창문을 살짝 내리며 백미러로 그를 주시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뒷좌석에서 수아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앗아가고 그녀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삶으로 밀어넣은 장본인. 그녀는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이유를 물어야 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대현이 그녀의 감정을 읽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솔한 행동은 안 된다. 놈을 쫓아가야 한다. 배후를 밝혀야 해. 이태경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태경. 낯선 저음의 목소리에 이태경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거대한 남성이 서 있었다. 권상호. 그는 과거 신장호와 함께 암거래 조직을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자였다. 이태경은 알지 못했다. 그가 이제 또 다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폐창고, 부산 변두리에 버려진 창고. 이태경은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 수아, 우진, 그리고 강대현. 그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권상호까지.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많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이태경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입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 순간 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납치했어. 25년 전 내 가족에게서 나를 빼앗아 갔지. 왜? 이태경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네가 살아있었군. 언제쯤 다시 나타날까 궁금했는데. 강대현이 이를 악물었다. 신장호의 짓이었나? 이태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하지만 그가 유일한 배후는 아니었어.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아가 힘겹게 삼켰다. 그렇다면 누구야? 이태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너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사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이태경의 몸이 떨리더니 그의 눈이 크게 열렸다. 이마 한가운데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떨구고 쓰러졌다. 우진이 순식간에 몸을 돌려 총을 겨눴다.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 든 권총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신혜진.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진실을 말하게 둘 순 없었어.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이 일에 연루됐다고? 혜진이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다. 당연하지. 이 제국을 만든 게 우리 가족이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강대현이 차갑게 묻었다. 신장호의 아들이 무슨 짓을 했지? 혜진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아버지가 주도한 게 아니야. 너희는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린 줄 알았지? 우진이 총을 더 세게 쥐었다. 설마.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신장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렸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극의 막이 오르는 신호처럼. 수아는 신혜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가 바로 혜진이었다니. 언제나 고상하고 냉정한 척하던 그녀가 사실은 수아를 끝없는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수아는 분노에 목이 메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날 납치하라고 지시한 거야? 혜진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의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왜 그렇게 놀라는 거지? 나를 찾아낼 만큼 똑똑하다면 이제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강대현은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곧 폭발할 화산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고 목소리는 살기를 머금고 낮게 깔렸다. 왜?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혜진은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현을 바라보았다. 권력 때문이지. 이익 때문이야. 명예 때문이기도 하고. 당신은 이해 못해? 저 아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 가족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뿐이었어.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우진이 이를 악물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진은 가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빙글빙글 돌렸다. 내 아버지가 강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어. 수민이가 성장하면 그녀가 강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후계자가 될 테니까.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난 그를 대신해서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지. 수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너는 단지 권력 싸움 때문에 날 납치한 거야. 혜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정확해. 하지만 불행히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지.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대현이 이를 악물며 물었다. 무슨 사고? 혜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한숨을 내쉬었다. 난 단순히 네가 사라지길 바랐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강 회장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태경, 그 멍청한 놈이 계획대로 하지 않고 널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버렸어. 그 후로 우린 널 완전히 놓쳐버렸지. 넌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네. 수아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자신의 인생이 단순한 정치 게임 때문에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도 부모도 기억도 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오직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때문이었다. 대현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혜진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아 당겼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알고 있나? 그러나 혜진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오히려 눈빛에는 두려움조차 없었다. 내가 그걸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우진이 즉시 반응했다. 그는 총을 꺼내 들고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아는 자신이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때 우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눈앞의 부에게 날렵하게 돌진해 그의 총을 걷어차 버렸다. 동시에 방 안이 전장으로 변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과 충돌 소리가 난무했다. 수아는 재빨리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우진은 맹렬하게 싸웠고 대현 역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밀리지 않았다. 반면 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한 태도였다. 그때 석호가 갑자기 칼을 꺼내 대현을 향해 돌진했다. 수아는 이를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조심해. 그녀는 대현을 밀쳐내며 대신 칼을 맞았다. 강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퍼져나갔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피가 옷을 붉게 물들였다. 수아. 대현이 그녀를 안아 올리며 외쳤다. 석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우진이 재빠르게 반응해 그의 다리에 총을 쏘았다. 수아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현의 따뜻한 품에 안긴 채 간신히 속삭였다. 죽고 싶지 않아. 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혜진은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현은 수아를 안은 채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진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저 멀리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차량은 텅 빈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우진은 엑셀을 끝까지 밟아 마치 발이 페달에 붙어버린 듯했다. 뒷좌석에서는 수아가 강대현에게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옷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떠도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대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의식의 끝자락에 붙잡아 두었다. 절대 잠들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으며 마치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영영 떠나버릴 것처럼 간절했다. 이제야 내 곁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널 잃을 순 없어. 수아는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날 딸이라고 부른 적 없었잖아요. 대현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늘 차갑기만 하던 그의 눈에는 오직 절박함과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녀를 붙잡는 것만이 그의 전부였다. 차량이 강그룹의 사립병원 앞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급히 들것을 준비했다. 수아가 들것에 실려 가려는 순간 대현도 따라가려 했지만 우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대현은 우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 딸이 위험한데. 내가 옆에 있어야 해.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혜진이 도망쳤고 신장호는 분명 방역을 준비할 겁니다. 지금 끝내지 않으면 수아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대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짐승처럼 몰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번에야말로 끝내자. 1시간 후 서울 외곽에 버려진 저택 방 안에 불이 켜졌다. 혜진은 급히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빠르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딸아. 신장호의 목소리는 실망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너무 성급했어. 놈들이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이야. 혜진은 이를 악물었다. 책망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탕. 총성이 울렸다.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유리 파편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총알이 그녀의 귀를 스치고 벽에 박혔다. 혜진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지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우진이 권총을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강대현이 천천히 따라오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끝이다. 신혜진.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끝이라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아직.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신장호. 한때 정치와 금융계를 주름잡던 남자였지만 지금의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역시 강대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넌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대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내 딸을 빼앗았어.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 신장호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하지만 네가 날 죽인다고 모든 게 끝날 것 같나? 난 언제나 대비해둔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며 다수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바깥에서 또 다른 무리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선두에는 권상호. 그는 신장호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지금은 그를 배신한 상태였다. 좀 늦었지만 딱 좋은 타이밍이군. 권상호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이제 제대로 정리해볼까. 최후의 결전 총성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우진은 몸을 날려 적을 사격했고 대현은 맨손으로 신장회에 돌진했다. 혜진은 허리를 틀어 몸을 피하며 총을 난사했지만 권상우가 그녀를 저지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장호와 대현은 처절한 격투를 벌였다. 혜진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우진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그의 총구가 혜진을 겨눴다. 혜진은 피식 웃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을 적셨다. 날 죽일 거야?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혜진이 품에서 칼을 꺼내 단숨에 달려들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혜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수아가 손을 떨며 총을 쥐고 서 있었다. 혜진은 쓰러지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결국 내 손으로 끝냈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신장호는 충격에 휩싸였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대현이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아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대현은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제 괜찮다. 넌 안전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랜 어둠을 끝내듯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여정이나 잃어버린 자식의 귀환이 아니라 상실, 희생,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25년 동안 강대현은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뿐인 딸을 잃은 아픔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매며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세상은 오직 강한 자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점점 냉혹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나 수아, 즉 강수민이 돌아오면서 그는 깨닫게 된다. 권력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외로움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수아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진정한 안식처 없이 방황하며 끝없는 분노를 품어왔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버렸다고 믿는 자와 대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여정 속에서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닫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과거는 그녀에게서 빼앗겼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녀 자신이었다. 증오에 이끌리는 아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복수나 가족의 재회만이 아니라 권력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회의 어두운 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신장호와 신혜진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조차 때로는 가장 외롭고 깊은 상처를 가진 존재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승리나 깔끔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없으며 상처는 영원히 흉터로 남고 악인은 즉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져주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증오에 휩싸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지. 수아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강대현은 마음을 열었으며 우진은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빛을 찾을 수 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